안녕하세요. 러플리입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까지 지난해 말 대비 4.79% 내렸습니다. 그동안 외환위기 13.56% 이후 연간 하락폭이 가장 컸던 2012년 2.13%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반 전인 지난해 6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하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지난달까지 전국 14.33%, 서울 18.72% 내렸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단기 급락폭이나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3개월간의 장기 하락폭을 능가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실거래 가격과 17년도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예미한 위브 109제곱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총 2652세대 32개 동으로 용적률 242%, 건폐율 22%, 최고층 22층에 사용 승인일은 2014년 10월 13일입니다. 21년 7월에 거래된 15층의 실거래 가격 15억 5천만원 대비 최근 22년 12월에 거래된 4층의 실거래 가격은 9억 7천만원으로 층수에 상관없이 5억 8천만원, 37.4%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17년 4월에 거래된 4층의 실거래 가격 6억 2천만원 대비 최근 4층의 실거래 가격은 9억 7천만원으로 3억 5천만원, 56.4%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전월세 거래로는 전용 84제곱 15층 5억 7,750만원, 4층 5억 7,300만원, 전용 140제곱 15층 10억 5천만원, 전용 84제곱 15층 6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3,187대, 세대당 1.2대로 적당한 편입니다. 월평균 관리비는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처 지하철역으로는 도보 8분 거리에 5호선 답심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소요시간은 44분, 판교 69분, 시청 32분, 여의도 40분 정도 걸립니다. 교육시설로는 서울 답심리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숭인중학교, 전일중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 휘경여자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가 있고 보육시설은 국공립 꿈동이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주변 상권 및 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청량리점,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홈플러스 동대문점, 하나로마트 동서울 농협장안점, 이마트 왕십리점이 있고 장령당 공원과 대봉산 공원이 있습니다. 근처 종합병원으로는 1.5km 거리에 서울 성심병원, 1.6km 거리에 한양대학교 병원, 2km 거리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학원 67개, 병원 166개, 약국 56개, 편의점 39개, 마트 8개가 있습니다. 올해 집값 하락으로 전국적으로 40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추산한 시가총액 8,436조 원의 예상 집값 하락률 5%를 적용했습니다. 시가총액 감소는 장부상 평가 금액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10월부터 구매 가격보다 싸게 팔아 억대 손해를 보는 손절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2020년 이후 30대가 매입해 단기간에 되판 집입니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준공한 지 4년 된 매머드급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 지난 10월에서 11월에 거래된 3건의 손절매입니다. 손절매 금액이 2억 3,500만원에서 4억 5천만원이고 모두 매수자가 30대입니다. 지난달 17억 5천만원에 팔린 84제곱미터, 지난해 22억 원에 거래된 집입니다. 같은 달 거래액이 16억 7천만원인 다른 84제곱은 불과 4개월 전 21억 원에 산 집입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 등 다급한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판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실거래가 하락폭이 큰 노원구, 강북구 등 강북 지역에서 30대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7천여만원까지 손해를 보고 되팔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이 1년여 만에 매입 가격보다 7억원 낮춰판 사실이 알려진 인천 송도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서도 1억원이 넘는 손절매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성남에 사는 30대가 지난해 9억원에 산 송도 72제곱을 최근 6억 2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지난해까지 주택시장의 열기를 보탠 로또 분양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훨씬 저렴한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말합니다. 급락했지만 정부가 땅값과 건축비 범위 내에서 가격을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 분양가가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달 분양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829만원으로 84제곱미터가 12억원대였습니다. 강동구에서 지난해 20억원까지 오른 새 아파트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지난달 13억원대로 내렸습니다. 앞서 청약 돌풍을 일으킨 단지의 로또 금액도 줄었습니다. 2020년 11월 분양 당시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84제곱 분양가가 8억원 정도였습니다. 인근 최고가 단지가 20억원까지 나갔다가 지난달 14억원대에 거래됐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금리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급격한 금리 인하가 집값 급등을 불렀고 지난해 이후 단기간에 치솟은 금리가 급락을 가져왔습니다. 2019년 7월 1.75%인 기준금리가 2020년 5월까지 0.5%로 3분의 1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기준금리가 1%를 밑돌던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6개월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40% 뛰었습니다. 지난해 8월 0.5%에서 지난달 3.25%까지 1년 4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6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유례가 없는 단기 급등이었습니다. 집값 침체기였던 2010년대 초반 수준인 2%대로 오른 지난 7월부터 금리 상승 효과가 누적되며 집값 하락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새해에도 금리가 주요 변수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반짝 상승한 2009년에 기준금리가 잇따라 인하됐지만 내년에는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집값이 내렸다 해도 소득 대비 집값이 여전히 비쌉니다. 서울에서 중간소득 대비 중간 집값 비율이 19까지 올랐다가 지난 9월 17.7까지 내려왔고 올해 17 아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을 반영한 주택 구매력이 조사를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저입니다. 집값 하락폭보다 이자 부담이 더 컸다는 말입니다. 금리 상승세가 꺾이거나 상승이 끝나면 경기 침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엄두를 못 내던 수요자가 경기 침체 땐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